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알렙 베이트 긴말 달렛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이 알파벳을 연습하는 시간을 거의 총 한 달 정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총 한 달 정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이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자음과 모음을 빨리 정확하게 빨리 대충 빨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을 점점점 더 빨리 이렇게 하는 거를 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언어를 공부하셨고 문법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글자를 읽어내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글자를 읽어내지 못하면요, 히브리어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요, 정말 읽는 게 70% 80%고요. 제대로 읽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언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 자음 모음을 정확하게 빠르게 하시는데 많은 연습을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그 다음에 베이트, 이 글자 모양 이렇게 생겼죠. 베이트, 그 다음에 김멜, 달렛. 자, 각을 항상 져서 써야 되죠. 알레벳 김멜 달렛, 알레벳 김멜 달렛.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때까지 알레벳 김멜 달렛. 그 다음에 헤이, 여기 많이 떨어져야 되죠. 헤이, 바브, 그 다음에 자인, 헤이 바브 자인, 헤이 바브 자인, 헤이 바브 자인. 또 7개를 붙여서 알레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알레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붙으면 하트, 하트. 그 다음에 데이트, 발음이고요. 요드, 카프, 라메드, 하트, 데이트. 그냥 한국식으로 하트, 데이트 이렇게 발음하셔도 됩니다. 요드, 카프, 라메드, 헤트, 요드, 카프, 라메드 붙여서 알레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 주세요. 맴, 그 다음에 눈, 사맥, 맴는 사맥, 아인, 됐다, 이제 됐다. 됐다. 아인, 페이, 사디, 아인, 페이, 사디. 맴는 사맥 계속 입에서 익숙하게 하시고 아인, 페, 사데, 아인, 페, 사데. 자, 아인은 이렇게 쓰고요. 그죠? 차대는 이렇게 씁니다. 좀 헷갈립니다. 아인, 페, 사데. 그 다음에 꼬프, 레쉬. 점 이쪽에 있으면 쉰 발음이고요. 점 이쪽에 있으면 씬 발음이고요. 탑입니다. 요 쉰과 씬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페니케아의 문자를 이제 빌려다가 쓰다 보니까 가나안 문자를 빌려다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쉰 발음과 이런 발음이 이제 다른데 그런 발음을 따로 자음을 만들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남의 글자를 빌려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는 자음을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비교세무학적으로 보면요, 쉰과 씨는 아주 굉장히 다른 발음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아니에요.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한 분명히 구별되는 발음인데 페니케아에는 이 발음이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구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의 글자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나눠 쓰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또 나타내는 방증 중에 하나입니다. 신, 신, 타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레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이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눈, 사맥, 아인, 펫, 사데, 꼬프, 레쉬, 신, 신, 타브.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 목소리는 제가 안 들리지만 그래도 천천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하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맥, 아인, 페, 사데, 꼬프, 레쉬, 신, 신, 타브. 이거를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A, B, C, D, E, F, G 하는 것처럼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알라백긴멜달 헤바브자인 헤떼 디오드 카플라메드 맵눈사메가 임페차데 코프레쉬신 타보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전혀 이걸 외울 때 머리를 쓰지 않고 머슬 메모리, 입의 근육으로 외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외워야 그제서야 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연습 많이 하세요. 지금 현재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베이트, 러쉬, 알레프, 쉰, 요드, 타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이것도 숙제입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연습해 주세요. 베이트, 러쉬, 알레프, 알레프, 라메드, 헤이, 요드, 멤마, 이거 알레프, 타브, 헤이, 쉰, 점 이쪽에 있으면 쉬 사운드죠. 쉰, 맴, 요드, 맴, 바브, 알레프, 타브, 헤이, 알레프, 러쉬, 차디 이렇게 주십시오. 자, 이게 원래 요 모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 모양이 아니라 요 소 모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변천사를 거쳐요. 그래서 이 원래 이게 이제 소의 모양인데 소 모양이 이제 소 모양을 단순하게 그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나중에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요 형태로 바뀌었고 요걸 그대로 뒤집으면 또 영어 A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글자들이요 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글자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그죠? 요 글자 모양에서 한편으로는 히브리어를 표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 로마로 건너가면. 그래서 실제로 예를 보세요. 이게 세라빗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1800년 대략 그 정도, 굉장히 이른 시기죠. 청동기 굉장히 뭐 초기 시대인데, 중기 초기 시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눈자입니다. 눈. 그러니까 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눈이 원래 뱀 모양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타브입니다. 타브. 이게 라메드는 원래 짝대기 모양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베이트입니다. 이게 집 모양으로 약간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요거는 아인, 이게 눈동자 모양이거든요. 우물 눈동자 모양. 요거는 베이트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요건 타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 더 상형 문자에 가깝게 이 형태보다도 좀 더 중간 단계를, 그러니까 이런 발전 단계를 볼 수 있죠. 이 형태보다는 좀 더 단순하고요, 그죠? 이 형태보다는 좀 추상화되어 있고, 이 형태보다는 좀 더 그림 문자에 가까운 중간 형태의 문자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원전 10세기예요. 여기에 있는 글자는 이거는 게젤 칼렌더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요게 요드고요. 요게 래시고 요게 하트예요. 야라흐라는 게 달입니다. 이게 그냥 씨 뿌리는 두 달, 그다음에 추수하는 두 달, 이런 식으로 이게 몇 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농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요 글자 모양은 지금 보시다시피 보다 우리가 지금 요 문자에 좀 더 가깝게 되어 있죠, 그죠? 요 문자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대략 이제 요거부터 한 100년, 여러분 한 800년 정도 뒤에 벌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성립된 시기가 대략 이제 기원전 10세기입니다. 철기 초기 시대라고 하는데. 좀 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건 히스기야 터널,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 히스기야 터널을 많이 이제 보통 이제 가보시죠. 저도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여기 지금 요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 안에 있는 이거 마동석 아니고 접니다. 네. 히스기야 터널에 보면 여기에 이제 문자들이 글씨 써 있어요. 요 글자들이 지금 써 있는 요 글자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여기 헤이고요. 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헤이랑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죠? 헤이, 요게 눈이고요. 헤이, 한 니크바라고, 요게 꼬프고, 요게 베이트, 요게 다시 헤이예요. 한 니크바는 이제 터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니크바 바제 하야 다발 한 니크바. 이게 이제 요게 지금 뭐냐면 바로 이것이 요 그 터널을 뚫을 때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면서 뒤에 이제 터널을 그 여기 가보시면요, 여기 벽 라인이 여기가 이제 중간쯤 되는 라인인데 여러분 그 쭉 벽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곱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요.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다가 가운데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 양쪽에서 서로 이제 막 그 곡괭이 소리가 양쪽에서 들리니까 서로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 서로 만나는 지점에 가면요, 그 벽들이 좀 삐뚤삐뚤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혹시나 이스라엘에 혹시 가보실 일이 있으면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가볼 일이 있으면 딱 그 벽에 곡괭이질을 이제 쭉 해가지고 터널을 파들어갈 때 그 한 중간쯤 되면 거기서부터 삐뚤삐뚤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면 보입니다. 모르면 안 보이는데 알면 보여요. 항상 성경도 마찬가지라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로 이제 글자들이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율브리너 옛날 분들, 저도 어렸을 때 흑백 TV에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 이 모세가 지금 돌판을 써놨습니다. 요게 알레프고요. 요게 눈인가? 그렇겠죠? 요게 카프 요드. 요게 아노키 나는이라고 써 있는 글자예요. 그리고 요드 헤이 바베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 헤이 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야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글자를 누가 그냥 아무나 대충 쓴 게 아니라요. 이 글자를 누가 쓰냐면은 F.W.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히브리어 학자가 써준 겁니다. 이 사람이 올브라이트가 미국 성서고고학과 그 다음에 미국 구약학의 할아버지 정도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밑에서 나오는 W.F. 올브라이트인가? 네, 프랭크 모 크로스. 네, 프랭크 모 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수제자인데, 이 올브라이트 크로스, 이 사람의 이 라인을 따르는 것이 거의 지금 미국의 일종의 주류 그 학회를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 올브라이트 크로스.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스를 제가 뭐 직접 뵌 적은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때도 살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멀리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냥 그분 연설하실 때 이렇게 가서 보고 그냥 그냥 가서 이렇게 뭐 악수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지만, 그 서울대 종교학과에 지금 이제 그만두신 배철환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실 때, 이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교수하셨던 프랭크 크로스가 재밌는 예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어가 사실 단어 외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크로스를 이제 배철환 박사님이 이제 크로스를 이제 박사과정 학생일 때 이제 크로스를 만나러 가서 이제 그분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분이 프랭크 크로스가 뭘 하고 있었냐면 단어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를 외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히브리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당신인데 당신도 이렇게 단어를 여전히 외워야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볼 때 이 단어들을 계속 머릿속에 계속 주입시키지 않으면 그걸 봤을 때 그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왜 세계 최고가 됐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세계 최고가 되는 건데,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 좀 하신 분들 히브리어 잘 안 외워져요,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세계 최고의 학자도 계속 히브리어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 히브리어가 진짜 막 단어가 너무 안 외워진다고 막 무슨 악마의 언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유명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언어가 쓰여졌는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잘 외우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자들이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 약자가 써졌는데 제가 봤을 땐 잘못 썼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잘못 썼어요. 왜냐하면 자 모세가 이 사람이 지금 이 올브라이트는 도대체 이 모세가 도대체 몇 세기 때 사람이라고 생각한 걸까? 이 글자 형태를 보세요. 글자 형태가 오히려 여기에 더 가깝죠, 그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BC 한 10세기 이게 한 요기 때 더 가깝습니다. 한 BC 한 천년경 한 800년, 900년 요 정도 글씨를 써준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모세 시절이라면 오히려 더 이 모양에 더 가깝게 써줘야죠. 그죠? 네, 잘못 쓴 겁니다. 제가 지금 썼으면 아마 다르게 썼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놓은 겁니다. 아노키 아도나이 이거 다 자음만 써놨습니다.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그 다음에 로 예히에 잠깐만요. 로 예히에 라카 엘로힘 아헤림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느프네이카 네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십계명의 내용들을 이렇게 첫 줄만 좀 이렇게 좀 써놓은 거예요. 자, 만약에 요런 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아노키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로이히에 앞줄만 따가지고 십계명의 앞줄만 따가 쓴 건데 이런 돌판에 이런 글자로 새겨져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요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그죠? 아주 후대에 만들어진 활자화된 패턴인데 이런 글자로 써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웃기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히브리어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역사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표기법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해야 왜 현재 히브리어가 저런 모양으로 쓰여져 있는지 이해합니다. 이게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한 것처럼 한 번에 동시에 한꺼번에 표기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 자음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폼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5개 단어 맨 마지막에 나오는 5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카프라고 하는 게 요건데 단어 맨 마지막에서 쭉 내린다. 원래 이게 손바닥 모양이어서 요게 원래 좀 더 손바닥 영어의 K자랑 비슷한 그런 형태였는데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그 다음 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린다. 자, 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쓸 때는 제가 하나, 둘 이렇게 쓴다. 이쪽으로 끝내야 된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맨은요, 여러분 이거 쓰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그냥 네모 반듯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그 사본들을 보시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안함의 마지막에 약간은 좀 길게 이렇게 네모 한 획으로 그린 흔적들이 좀 더 많이 보여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쓸 필요 없죠. 어쨌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좀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좀 더 약간은 단어 맨 마지막에 좀 더 길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사본을 쓰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우리말 미음자 쓰듯이 이렇게 딱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도 마찬가지죠. 이게 뱀 모양에서 나왔는데 쭉 내리는 게 원래 보다 더 뱀의 모양에 가까운데 쭉 내려버리면 그 다음 자를 쓸 수 없으니까 단어 맨 처음이나 단어 맨 마지막 중간에서는 이렇게 돌려준다. 그렇죠? 이게 파이널 폼들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들을 잘 모르면 요게 원래 모양이고 단어 맨 마지막에 쓰면 이렇게 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이게 입의 모양이었습니다. 입에 원래는 이렇게 생긴 입 모양에서부터 형태가 돼서 이 영어의 P자가 되는 거죠. 영어의 P자의 모양이 오히려 이게 더 가깝죠. 그죠? 요게 나중에 이렇게 이거는 단어를 쭉 내리면은 그 다음 자를 쓰기 어려우니까 돌려준.
그죠? 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내리면 그 다음 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둘 돌려서 그 다음 자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그래서 단어 맨 처음이나 중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쓴다. 나머지는 final form이라고 하고. 그죠? 이 5가지가 final form이었습니다. 5가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글자는 점이 있고 점이 없는. 네. 그 점이 있는 점과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발음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소리가 강한 소리, 점이 있으면 소리가 강한 소리가 나고, 점이 없으면 소리가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점이 있으면 그죠? 점이 없으면 소리가 나고, 점이 있으면 소리가 나고, 점이 없으면 근데 이게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요. 점이 있으면 점이 없으면 발음이 나고, 점이 있으면 점이 없으면 이런 발음이 나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부드러워지는 소리가 나는데,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뭐 발음할 때 굳이 이걸 한글에서 어차피 다 이런 부드러운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 베가드 케파트, 브그드 크프트라고 다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6글자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베가드 케파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이름이 아니라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이걸 영어로 음역해 보면요, 브그드 크프트예요, 그죠? 버그드 크프트. 근데 우리말 한국식으로 했으면 브그드 크프트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브그드 크프트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브그드 크프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다가 R을 집어넣어서 베가드 케파트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야. 베가드 케파트 이런 식으로 R을 집어넣어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베가드 케파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베가드 케파트. 이게 중요한 건 브그드 크프트 이 6글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발음이.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베가드 케파트라고 하는 용어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브그드 크프트, 베가드 케파트. 요거는 점이 있을 때는 소리가 강하고 점이 없을 때는 소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목구멍 소리. 영어로는 gutturals라고 합니다. 목구멍 소리가 알레프, 헤이, 핫, 아인. 이게 목에서 목구멍을 형태를 생각하면요, 점점점 소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알레프부터 아인까지 점점 밑에서 소리가 나요. 알레프는 목을 닫았다가 사실 열어주는 자음입니다. 알레프. 그 다음에 헤이는 좀 더 밑에서, 그 다음에 하트는 하트. 그 다음에 아인. 점점점 이렇게 목구멍 점점 소리가 나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아인 같은 경우는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굉장히 목에서 깊이 나는 소리입니다. 이 목구멍 소리라고 하는 알레프, 헤이, 하트, 아인까지가 이게 목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 굉장히 독특한 어떤 현상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목에서 나는 발음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어떤 형태들과 다른 자음들과는 좀 활동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모음까지 다 배우고 나면 요 알레프, 헤이, 아인 요 4가지가 목구멍 소리다, 후음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혹시 히브리어를 전에 다른 데서 배우신 분들 중에서 레쉬, R 발음이에요. R. 레쉬가 이것도 후음 패밀리, 목구멍 소리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설명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요. 이 R 발음을 발음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프랑스어, 여러분 불어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독어 발음의 R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어나 아니면은 이탈리아 식의 R 발음을 발음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불어나 독일어 발음은요, 약간 이 목구멍 소리처럼 발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붉은이라고, 영어의 레드의 뜻을 독일어로 로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발음을 실제로 들으면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R 발음을 약간 학처럼 발음합니다. 근데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의 R 발음은 이렇게 떨리는 발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떨리는 발음인데, 실제로 이 히브리어의 R 발음은요, 떨리는 발음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목구멍 소리처럼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 문법을 정리한 사람들이 주로 독일계 사람들이다 보니까 R 발음을 목구멍 소리처럼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 비교세무학적으로 아니면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 레쉬가 후음, 이 목구멍 소리 후음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쉬는 절대로 목구멍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오히려 저는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에 가까운 이렇게 떨리는 발음이다. 일 확률이 훨씬 높다. 네, 확률로 얘기하겠습니다.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목구멍 소리였으면 목구멍 소리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이 레쉬에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쉬는 목구멍 소리 아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발음에 더 가깝다. 그리고요, 실제로 불어나 독일어에서 저는 이제 동어 전공이었으니까 동문학 전공이었으니까 이 불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R 발음을 허처럼 발음하게 된 게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한 16세기, 뭐 19세기, 16세기 이때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민들과 발음을 다르게 하려고 R 발음을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딴에 멋지게 불리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왕실이 이렇게 쓰니까 서민들도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R 발음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뭐 불어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 그런 프랑스의 화려한 그런 프랑스의 어떤 그 문화를 뭐 동경하는 독일어권에서는 이제 그런 불어식의 그 R 발음을 빌려다가 이렇게 이제 쓰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R 발음이 목구멍 소리처럼 발음하게 된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서 시대의 R 발음을 하처럼 발음했을 리가 없어요. 자, 목구멍 소리.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리퀴드, 액체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요, 이게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제가 우리말 문법을 잘 몰랐는데 우리말로는 유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유흥이라고 하는 말을 쓰던데 전 리퀴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LMNR, 영어로 LMNR. 이게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막 끊어진 발음이야. 흐르는 발음이죠. 흐르는 발음. 이 발음들이요. 아이들이 잘 발음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들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애들이 이 발음들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발음할 때요. 요 눈 같은 경우는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나중에 이런 현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액체류라고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발음이 딱딱 떨어지지 않고 좀 입안에서 좀 흐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리퀴드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잘 섞입니다, 얘네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벤입니다. 벤. 그러니까 베이트와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람어로 넘어가면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단어가 뭐가 되면 바르예요, 바르. 그러니까 모음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음만 보십시오. 베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눈이 R로 바뀌어요. 여러분 바요나 시몬 할 때 바요나의 그 바르입니다. 바르 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이.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벤이 아람어의 바르와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눈과 히브리어의 눈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람어에서는 레쉬로 R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막 서로 넘나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음들끼리. 그 다음에 이 둘 사이도 넘나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맹을 써야 될 자리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때문에 눈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약간 침범하고 섞인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액체류다, 리퀴드다, 유음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자음도 알아두시면 요렇게 어떤 독특한 어떤 현상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언어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뭐 언어학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모음 이제 자음들을 좀 깊이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모음을 배우는데요. 실제로 배우는 모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새롭게 배우는 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기의 역사예요, 역사. 이거를 요 1, 2, 3번의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히브리어 모음 표기가 어떤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를 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히브리어를 이해하려면 그 언어의 표기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히브리어가 이게 한글과 굉장히 달라요. 한꺼번에 자음과 모음을 한꺼번에 표기를 만들어낸 세종대왕 같이 한글로 우리는 한글처럼 언어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제는 대부분의 히브리 문법책, 여러분이 실제로 보는 히브리 문법책이 아주 비역사적, 이거나 몰 역사적이다. 그러니까 이 자음과 모음의 표기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아 모음이고 이게 이 모음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형태를 그냥 딱 들이밀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알아라고 하는데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표기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한 책 요 베이직 비블리컬 히브리어 이거는 그 마운스라고 하는 마운스 뭐죠? 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베이직스 오브 비블리컬 히브리어라고 하는 요 책 미국에 계신 분은 요 책을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지는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참 좋은 교재예요. 좋은 교재고 그게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바로 제가 제목을 적어드릴게요. 이거 마운스 해랑 뭐구나. 베이직 비블리컬 히브리어. 아마 이거였다 맞아.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네, 베이직 비블리컬 히브리어. 제가 이거 써드릴게요. 그냥 여기 써 있네. 베이직 비블리컬 히브리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어로 되어 있는 문법책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요 책이 교재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좋은 책이긴 한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바로 이 비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방식 아주 철저하게 비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방식으로 문법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게 히브리어의 어떤 변천 과정과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 가르치면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이제 아시면서 배우는 거. 만약에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런 거를 모른 채로 그냥 무조건 이 책만 가지고 공부하면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여러분이 책을 사시지 마시고요.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대신에 제가 뭘 드릴 거냐 하면 여러분한테 이제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이 책의 연습 문제예요. 이 책은. 요거는 문법책이 아니라 문법책에 딸려 나와 있는 부록 연습 문제인데 이 책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법책만 번역이 되었고 연습 문제집은 번역이 안 되었는데 이 연습 문제집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이 연습 문제집 한 권을 열심히 다 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산문에 특별히 사무엘, 열왕기 이런 거는요 그냥 쭉쭉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집이 정말 좋아요. 아주 좋은 예문들을 많이 모아놨고 이걸 제가 여러분 한국에 계시니까 이거 구입할 수 없으니까 제가 PDF 파일로 지금 다 떠났거든요. 그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열심히 연습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로 제가 이 부분 여러분 연습하세요 라고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앞으로 처음부터 숙제는 없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한 3과 4과 때 가면서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연습 문제집을 풀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한 부분은 다룰 건데 모든 문제를 다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습 문제집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아주 큰일 날 소리입니다.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언어는요 모음이 없으면 발음 자체가 안 돼요. 모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냐 하면
모음이 없는 것과 모음 표기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그 세머라고 하는 언어의 특성상 히브리어만의 특징이 아니라 세머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현대 아랍어에도 모음 표기를 안 하죠. 그래서 모음 표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모음 표기가 없어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고대 문헌들 있잖아요. 거기에 모음 표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읽을 수가 있어요.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자음도 모음도 아주 간단하게 다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발음하면 되지만 히브리어의 이 세머들의 표기 역사들은요, 공부한 사람만 읽을 수 있어요.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만. 그래서 뭐 옛날 그 제가 읽어본 뭐 아시리아의 왕 뭐 이런 왕의 설명 이런 걸 보면 그 왕은 굉장히 대단한 왕이어서 언어를 뭐 한 3개를 할 수 있다. 혹은 뭐 글자를 읽을 수가 있었다. 뭐 글씨를 쓸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은요, 뭐 어디 신문에 실릴 정도의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글씨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기본인데 그걸 할 수 있으면 대단한 왕이 되는 거죠. 자, 서기관들이 특별히 아주 글씨를 쓰는 아주 훈련받은 사람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표기 체계예요. 그러니까 모음 표기가 없는 거지 모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음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야 발음이 되죠. 하지만 굳이 언어의 특성상 표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자음들 여러분 자신은 방금 배운 자음들 있고 밑에 이렇게 아래 위에다가 점 표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음 표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활자화된 성경이고요. 이게 좀 더 앞선 사본 형태 실제로 이제 서기관들이 손으로 쓴 것에도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자음들이고 요 아래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음 표기들입니다. 요게 이제 알레포 코덱스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알레포 코덱스일 거예요. 알레포 코덱스는 한 AD 10세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뒤 거죠. 1000년 뒤에는 이런 표기들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 예수님 시절의 문헌이에요. 예수님 시절에는 뭐예요? 보면 모음 표기가 하나도 없죠. 다 자음만 써 있잖아요. 그죠? 요게 바브, 요게 메이트, 요게 맴, 요것도 뭐 바브일 수 있고요. 쉰, 바브, 래쉬 뭐 이런 식으로 요 완전히 순 자음들만 쭉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럼 자음 표기가 돼 있으면 모음이 없나요? 그럼 발음을 안 하나?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음만 표기를 하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자음만 봐도 훈련받은 사람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음만 표기돼 있지 모음 표기 없죠. 예수님 시절에는요 이런 모음 표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머의 특성은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의 표기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1단계 처음은 완전히 그냥 자음만. 자 이거 달렛입니다. 달렛. 자 이건 베이트고요. 요거 렛입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뭐 디귿, 비읍, 리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디귿, 비읍, 리을. 이게 뭐야? 그죠? 디귿, 비읍, 리을을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나? 자,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달렛, 베이트, 렛이라고 써놓고 요것만 써놓고 실제로 이거 가지고 발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쭉 다 모아보면 이게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발음이에요. 나바르, 딥베르, 납베르, 네베르, 노베르, 딥베르, 납베르, 느바로 이게 다 가능한 발음입니다. 실제로 이거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발음하라는 거야? 제가 이제 이제 비교 세머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농담 한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로 따질게요. 이게 지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예시로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대 문헌에 B하고 K라고 하는 자음이 고대 문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BK를 안 하고 다른 걸로 할게요. 만약에 RD라고 했습니다. Red, RD. 네. 자, R하고 D가 있어요. 만약 영어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RD라고 자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붉은, red, 그죠? 그 다음에 뭐 읽다라고 하는 동사, read.
뭐 그 다음에 뭐 길이라고 하는 로드, 그 다음에 건방지다라고 하는 루드, 뭐 이런 게 다 되겠죠, 그죠? 뭐 다른 게 또 있나? 아, 라이드, 자전거, 라이드, 뭐 자전거 타다, 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RD라고 하는 자음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학생들한테 야 이거 너 어떻게 읽을래?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선생님 저는 리드라고 리드라고 읽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BK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북 같아 보인다. 그런데 북 같아 보이니까 책을 읽다라고 하는 read book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 문장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친구가 야 레드북도 빨간 책도 되잖아. 레드북.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문장 안에 동사가 없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동사가 있는 형태가 되려면 read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친구가 그래요. 야, BK를 북이라고 읽을 필요가 있냐? 나는 바이크라고 자전거라고 읽겠다. 자전거라고. 그래서 뭐 로드바이크, 로드바이크 혹은 라이드바이크, 자전거를 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고고학하는 친구가 야, 그 당시에 바이크가 없었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문헌학하는 우리는 야, 여기 문헌적 증거가 있으니까 가서 뒤져봐.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게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거의 한 6년, 7년을 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이 작업을 계속했어요. 모든 문헌들을 이게 자음들만 있는 문헌들을 읽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어는 인도 유럽 언어는 자음만 표기하면은 도대체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음만 표기했을 경우에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내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붉은색, 그 다음에 뭐 책을 읽다, 뭐 길,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세머들은요, 자음만 표기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달렛 베이트 레쉬라고 하는 요 글은 그것이 명사든 동사든 뭐든 간에 말하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일단은 이게 명사면은 말이라고 하는 단어고 동사면은 말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고 뭐 명령형이면 말해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음 표기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자음만 표기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도 유럽 언어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으면 도무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근데 너무 헷갈리죠, 그죠? 너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뭔가 발음을 도와주는 뭔가 장치를 마련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뭘 했냐 하면은 자, 마테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마테르는요, mother예요, mother. 엄마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표기는요, matres lectionis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읽어주는 엄마, 뭐 읽어주는 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트라스는 이제 라틴어로 복수고요. 단수로 얘기하면은 마테르가 됩니다. 이게 라틴어기 때문에 뭐 메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마테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면은 마테르. 제가 우리말로 마테르라고 해서 엄마예요, 엄마.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엄마 이걸 읽어주는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요 문법 개념도 사실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엄마가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마테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정답을 막 빨리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엄마들은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요,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아예 이오 적어도 뭐 장모음, 단모음 다 빼고 그냥 모음수만 아예 이오 5가지인데 그 5가지의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야, 뭐 5가지의 많은 경우 말고 둘 중에 하나 골라봐 라고 엄마가 힌트를 주는 게 바로 마테르입니다. 뭐냐면 새로운 모음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자음들 중에서 바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바브는 우라고 우 모음과 상당히 유사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바브라고 하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마테르라고 합니다. 이거 마지막 단어 맨 마지막에다가만 쓰기 시작했어요.
요 바브는 어떤 거냐면 야 오하고 우 둘 중에 하나 뭐로 발음할래? 라고 엄마가 아이오 다 빼, 아, 에, 이는 빼고 오, 우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앞에는 발음을 못해도 뒤에는 발음의 경우가 확 줄어듭니다. 뭐냐면 로 아니면 루겠죠. 그죠? 레시오와 함께 읽으면. 그래서 요 지금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들 중에서 딱 이렇게 힌트를 딱 주게 되면 경우의 수가 확 줍니다. 나바르, 니페르, 나페르, 네페르, 노베르 다 안 되고요. 뭐만 되냐면 요거만 돼요. 니페루, 나페루, 데바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확 주니까. 그 단어 맨 마지막에다가 쓰는 게 상당히 쓸만하니까 나중에는요. 단어 중간에다가도 쓰기 시작합니다. 인터널 마테리얼 단어 중간에다가도 쓰기 시작해요. 자, 이게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거는 바브라고 하는 힌트를 준 겁니다. 이거 발음을 정확히 해준 게 아니에요. 힌트를 엄마가 딱 줬는데 오 아니면 우 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건 뒤에는 모르겠지만 앞에는 도 아니면 두로 발음할 수 있다. 달렛과 함께.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힌트가 주어지면 이 중에서 이 많은 경우들 중에서 뭐만 해당이 되냐 하면은 딱 하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나 이 다 제외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힌트를 주어지면 훨씬 더 표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요. 나중에 나중에 한참 뒤에 한 AD 7세기 9세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700년, 800년, 900년이나 흐른 뒤에 유대인들이 요 모음표기 발음들은 점점점 여러분 랍비 문헌 같은 거 읽어보면 거기도 모음표기는 없는데 랍비 문헌들 읽어보면 서로들 이거 발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카라고 발음해야 됩니까? 크라고 발음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막 의견이 막 갈라지는 그런 장면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점 시대가 갈수록 발음이 이게 정확히 뭐가 어떤 게 맞는 발음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AD 7세기, 9세기에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다가 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기 여기도 점 찍고 이게 이 강한 발음이다라고 하는 점 여기도 찍고 그다음 위에 찍고 이런 거 찍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참 뒤에. 원래 성경에는 이런 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본문에는 나중에 여기다 위아래 표기하는 그러니까 이 자음과 모음 표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니코드라고 하는 점 찍기를 니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점을 왜 이렇게 찍었느냐? 이 사람들한테 절대로 아주 중요한 성경이 뭐냐면 요거니까요. 자음 본문이 성경이지 모음 표기가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에서 뭐 가르칠 때 한국이나 미국에서 여러분 저는 자음을 틀리면 점수를 많이 깎고요. 모음을 틀리면 점수를 많이 안 깎아요. 모음은 성스러운 성경이 아니고 나중에 학자들이 갖다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좀 틀려도 괜찮아. 라고 이거 틀리면 한 0.25점 정도 깎습니다. 네, 뭐 이런 거 깎으면 1점 깎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자음이 성스러운 성경입니다. 이 성스러운 이 성경 자음을 그러니까 이거 모음 표기를 한 사람들이 받은 성경, 그 사람들 눈앞에 있는 성경은요, 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을 발음을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표기하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만약에 옆에다가 모음 표기하는 걸 옆에다가 막 기록하는 식으로 발전시키면 중간에 뭐가 자꾸 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음 표기법이 뭐냐면 위아래에다가 점 찍는 방식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건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자음 본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모음 표기를 위아래에다가 점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테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마테를 읽어주는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읽어주는 엄마는 자 단어 맨 마지막에다 쓰는 파이널 마테르는요. 바브하고 요드하고 헤이 세 가지입니다. 단어 맨 마지막에. 다른 건 아니에요. 자, 요드라고 하는 요 자음은 에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발음해봐. 엄마가 읽어주는 게 아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엄마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에하고 이라고 둘 중에 하나로 발음해봐. 바브는 오하고 우 둘 중에 하나로. 근데 이 헤이는요. 항상 단어 맨 마지막에다가만 마테르를 쓰고 단어 중간에 오는 단어 맨 처음에 있는 중간에 오는 건 자음
하는 자음이에요. 얘는 아로 가장 많이 발음이 되고요. 에로 발음할 수도 있고 오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에는 여기도 있고 오는 여기도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사실 이것도 역사적인 설명이 더 필요해요. 사실은 요드하고 바브보다 이게 더 먼저 있었습니다. 헤이 마테르가 원래 더 먼저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헤이 마테르가 쓸만하니까 점점 요드나 바브 같은 것도 만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헤이는 대부분 가끔 드물게 오로 발음된다. 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냥 요거 만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끔 드물게 자주 거의 대부분 가끔 드물게 오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마테르 형식이에요. 단어 맨 마지막에 올 때만 마테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읽어주는 엄마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미스리딩입니다. 뭔가 좀 잘못됐어요. 엄마가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엄마는 단지 힌트만을 줄 겁니다. 주는 것뿐이다.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골라봐 해요. 엄마가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골라봐. 아이한테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주면 헷갈리니까 경우의 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스라엘 엄마가 좀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의 문법에 관련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법이 다 틀린 게 뭐냐면 이 마테르를 모음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모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나중에 제가 차차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무조건 외우세요. 마테르는요 모음이 아니고요, 모음의 일부분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뭐냐? 발음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한해주는, 힌트를 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지 이 자체로 모음이 전혀 아니고 모음의 일부분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냥 마테르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음이 아니라더라 라고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건 읽어주는 엄마가 아니고요. 자, 요드는 에나 이 둘 중에 하나 발음해봐. 바브는 오나 오 둘 중에 하나. 헤이는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에 한해서 아로 가장 많이 발음되고 에로 드물게 발음되고 가끔 오로 발음된다. 자, 이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알레프와 쉰입니다. 요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발음을 어떻게, 엄마 요거 힌트로 물론 요게 자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음 요드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엄마가 준 힌트라고 생각한다면, 마테르라고 한다면 발음을 자 이쉬 아니면 애쉬 아니면 에 아니면 이니까 발음을 알레프와 함께 애쉬 아니면 이쉬로 발음할 수 있죠. 엄마가 뭐가 맞니? 그러면 아이가 이쉬가 맞아요. 엄마 왜? 이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죠? 요것도 아인과 레시 사이에 힌트를 이 모음을 줬어요. 모음이 아닙니다. 마테를 줬어요. 그러면 에르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이르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데 뭐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엄마 이르가 맞아요. 왜? 이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앞에는 모르겠어요. 뒤에는 요드와 함께 쓰여 있으니까 네로 발음하거나 니로 발음하거나, 이건 상황에 따라서 네로 발음할 수도 있고 니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힌트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되죠. 그죠? 마브. 자, 요거 마브가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이거는 오르로 발음할 수도 있고 우르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오르라고 하는 발음이 더 흔한 발음이긴 하지만 우르라고 하는 발음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와 메이트 사이에 오나 우 둘 중에 하나 골라봐 라고. 엄마 또브가 맞아요. 오가 맞아요. 왜냐하면 또브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굿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근데 엄마는 좀 더 많이 알죠. 또브라고 거의 대부분 쓰이는데 사실은 뚜브라고 하는 추상명사도 있어. 뚜브라고 하는 단어도 있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꼬프와 맴 사이에 이런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발음이 콩 아니면 쿰이죠. 쿰, 달리자 쿰 할 때 그 쿰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쿰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요. 쿰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헤이, 마테르, 마지막 파이널. 앞에는 모르겠지만 카로 발음할 수도 있고 카포와 함께, 그죠? 카, 케, 코 중에 하나죠. 카, 케, 코. 엄마 말카가 맞아요. 말카가 맞아요. 왜냐하면 말카라고 하는 여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뭐 다른 발음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마라 발음할 수도 있고 맴과 함께 마메모 중에 하나겠죠. 그죠? 마메모. 근데
뭐가 맞냐면 사실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은 이게 뭐로 발음하는 게 맞는 걸 알아요. 이게 셜로모,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셜로모. 네, 뭐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자, 요거는 달렛과 함께 마지막 마테르 헤이가 쓰였으니까 다, 대, 도 중에 하나겠죠. 그죠? 대가 맞아요. 사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를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모르면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마소라 학자들, 요 할아버지들 우리가 보기엔 할아버지지만 이 할아버지는 성경 시대로 따지면 굉장히 나중에 아주 후대에 이 할아버지들이 누구냐면 이 자음 본문을 그대로 놔두고 요 대본 앞에 위에다 아래 위에다 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요 할아버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렇게, 이 구석탱이에다가 뭐 이렇게 막 기록되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걸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요 할아버지들이에요. 마소라 학자라고 합니다. 이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소라이신데, 그때 이거 갖다가 우리말로 가장 좋게 번역하는 방식은, tradition keepers 정도로 발음할 수 있을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거는요. 유대교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유대교의 발전사를 보면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기독교가 원래 이제 유대교는요. 미슈나나 뭐 토스프타 이런 거 읽어보면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냥 여러 의견들을 그냥 쭉 제시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학을 공부하거나 유대 전통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여러 의견들이 다 한 전통 안에 다 이렇게 다 받아들여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 제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인데도 그냥 이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걸 기록해 놔요. 그게 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단이다.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좀 재밌는데,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한 AD 한 1세기에서 한 5세기까지 한 5세기까지의 어떤 유대 전통들은요, 그렇게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갖다가 쭉 그냥 이렇게 쭉 모아놓는데, 요 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AD 4세기에 뭐가 벌어지냐면,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 되면서, 뭐가 있으면 카톨릭 교회의 어떤 제도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제도화되면서 아주 가장 먼저 하는 게 성경을 정비하는 거죠. 성경 정비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상한 복음서도 되게 많은데, 뭐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도 있고, 다 그런 거는 다 정경에 다 들어갈 수 없어. 뭐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요. 이거 다 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딱. 뭐 그 이전부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왔지만, 정확히 그런 AD 4세기의 기독교가 어떤 제도화, 국교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정비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향을 유대교가 받아요. 그래서 이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이상 경전은 없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어디까지 성경에 넣을 것인가. 일단 이때 논의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뭐 아가서, 전도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뭐 등등등 이런 책들을 과연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유대교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거든요. 그 논의의 역사들이 쭉 랍비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이거 그냥 이거 야동 아니야? 그냥 야한 책 아니야? 막 이걸 갖다가 과연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막 그 여러 가지 막 논의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랍비가 어떤 유명한 랍비가 아가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야라고 딱 마지막으로 딱 결론을 내려서 성경으로 인정이 돼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기는 뭐하고, 이거는 그냥 솔로몬 한 인간의 지혜 아니냐, 이걸 갖다가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논쟁을 또 막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시기들이 이제 요 중간기들이고요. 그때 이제 요 5세기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딱 경전이 정비가 딱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그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들이 수립되는 과정들이 요 시기라고 한다면 유대교에서, 그 다음에 그 전통들, 수립된 전통을 지켜내는 사람들,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일단은 성경을 발음하는 것부터, 발음은 곧 해석입니다. 그죠? 그거를 동사로 읽을지 명사로 읽을지 다 해석이죠. 그 해석들이 막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크게 한 세 군데 정도, 바빌로니아 중심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티베리아 지방,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한 세 군데 정도의 그 유대 공동체들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서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모음 표기, 어떤 모음 발음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일을 하는 어떤 버전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온 모음 표기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있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순전히 자음만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성경 대본은 지금 이 할아버지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 대본은요. 이 대본이 아니라 요걸 필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대본에다가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찍은 사람들은 원래 성경 본문의 저자가 아니라요. 이 할아버지가 이 성경을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음과 모음 표기 사이에 자음과 이건 몇 세기예요? 7세기, 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음과 모음 이 표기법 사이에는 얼마의 시간 차이가 있냐면 1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1000년 이상의. 그죠?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법책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마소라학자 트레이전 키퍼스 AD 7세기, 9세기에서 이 유대교 경전화 작업 요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요 얘기 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일반 성도님들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경전화 작업이 완성됐다. 굉장히 빠른 시기입니다. AD 1세기니까요. 그죠? 자, 요거 증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자, 아니 실제로 얌리아에서 회의를 거쳤다라고 하는 어떤 뭐 문서라든지 그 회의에 나온 결과물 문서 이때 이 회의에서 이런 걸 정리했다라고 하는 문서를 단 한 번이라도 발견한 적이 있는지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얌리아를 이제 야브네라고 하는데 이건 1871년 하인리히 그라츠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아마도 AD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대교의 경전을 구약을 완성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먼저 그냥 제안을 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의 제자들이 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사실이겠지라고 점점점 알려져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때 얌리아 AD 90년에 경전화가 결정되었어 라고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근데 196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은 다 이전에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혹은 그 이후에 이 사람 이후에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얘기를 그냥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데 이거 얌리아 회의에서 뭐가 결정이 났는지를 뭐 증거 있는 뭐가 여태까지 발견된 문서 하나만 있으면 갖고 와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다들 그냥 옛날 사람들이 옛날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사실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 이미 학계에서는요 이미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학설이에요. 이거 폐기된 지 오래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의문을 갖기 시작했냐면 랍비문을 읽어보니까 이 이후에도 계속 제가 2세기, 5세기라고 2세기, 6세기라고 했잖아요. 2세기, 6세기. 이후에도 계속 이거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문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미 경전이 결정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얌리아 회의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맞냐? 검증이 가능하냐? 자, 모음 표기. 그래서 이렇게 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검은색이 바로 성경입니다. 마소라 학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은요, 요 검은색이에요.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모음 표기를 하기 시작하고 파란색으로 이게 바로 액센트 표시, 일종의 액센트 표시고 캔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음악 기호처럼
이런 식으로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까부 한마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세가 액센트가 있는 자리에다 표시를 해놨고요. 일종의 읽는 방식에 이렇게 찬팅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 표시기들을 다 쓴 게 누구냐면은 다 마소라 학자들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 역사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지 못하느냐가 이 히브리어 모음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요것만 딱. 자, 아모음, 에모음, 이모음, 오모음, 우모음 요 5가지 모음 표기만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짝대기 하나입니다. 짝대기 하나는 파타예요. 파타. 이름이 파타인데 이름도 아셔야 됩니다. 파타. 근데 이 파타라고 뜻이 뭐 열려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뭐 그런 소리가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파타라고 발음했을 때 파의 요 아 발음이 요 아 발음과 똑같다 이런 거예요. 그냥 파타. 네. 이름은 아셔야 되긴 합니다. 음역 표기는 A로 하고 단모음 합니다. 자, 맨 아래에 짝대기 하나 있으면 마라고 발음합니다. T자 모양으로 이렇게 쓰면 사실은 원래 이제 T자 모양이 아니라 파타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은 모양이었는데 나중에 그냥 점점 폰트상 간단하게 해서 T자 모양을 바꿨습니다. 이게 T자 모양이 되면은 이름은 카메스입니다. 카메스. 자, 장모음 표기는 로마자 위에다가 A를 표기한 이게 쩍대기를 그죠? 장모음. 몸이 긴 몸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맨 아래 짝대기 하나 있으면 짧게 이름은 파타우, 길게 T자 모양이 됐으면 카메츠, 아몸, 이런 식으로 장모음, 단모음, 장모음 표기입니다. 이게 두 개 표기예요. 표기. 이거를 그냥 사실은 발음을 하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발음을 할 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길이 차이다. 그거는 이제 퀀티터티브라고 합니다. 그냥 양의 차이, 양적 차이. 그러니까 양적 차이는 길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그냥 길이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 발음은 똑같은데 길이의 차이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퀄리터티브 발음 자체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질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같은 보다는 이렇게 영어의 R을 A를 써놓고 이렇게 발음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이거는 가 아니라 약간 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은 약간 퀄리터티브에 가깝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긴 했습니다. 제가 배운 학자는. 그런데 그냥 지금 현재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일단 따를게요. 왜냐하면 완벽히 100% 퀄리터티브라고 얘기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라고 이렇게 그냥 길게 그냥 일단 우리는 퀀티터티브 양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약간 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에입니다. 자, 에는 점 3개면 점 3개면 세고 이름은 세고 점 3개면 세고 외우기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점 3개면 단모음 에입니다. 자, 이 단모음은요, 그냥 입에 전혀 힘을 줄 필요 없이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이 째레 점 2개짜리 째레 가진 분인데 이 째레는요 에에다가 장모음이고요. 저는 A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의 근육을 좀 옆으로 당기시고요. 그러니까 목 뒤쪽에서 위로 좀 끌어올리면서 목 안쪽에 있는 근육을 A라고 발음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E라고 하는 두 모음은 아니고요. 사실 장모음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은 요 에와 요 쎄골과 째레는 단순히 길이 차이가 아니라 질적으로 발음하는 위치 자체가 틀려요. 쎄골은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째레는 목의 근육을 뒤로 위쪽으로 당겨서 A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음하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어떤 양적 차이는 아니에요. 길이 차이는 아닙니다. 좀 발음하는 거 위치 자체도 달라요. 자, 쎄골 점 3개면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근데 점 2개면 A라고 발음해 주세요. 이렇게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쎄골은 째레는 A. 자, 그 다음에 하나 있으면 히렉입니다. 히렉. 이 모음이에요. 이 모음. 이름도 히렉입니다. 근데 이제 히렉은
이게 단모음일 때도 있고 장모음일 때도 있습니다. 이라고 장모음. 그러니까 액센트가 오는 위치에 있으면 장모음이 됩니다. 어쨌든 점 하나에 점 하나면 이 이름은 히렉.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히렉 할 때 이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 발음인데요. 오 발음은 요거는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카메츠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카메츠 하트, 축약된 카메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울게요. 일단 지금은 빼세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언제 아가 되고 언제 오가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으로서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냥 대부분 이 카메츠 보이즈 대부분 거의 95%, 98%는 아라 발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요것만 신경 쓰죠. 좀 위에 찍히면 이름은 홀렘이고 오장모음입니다. 오라고 길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오장모음, 홀렘, 오.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 다음에 우. 자, 점 3개 대각선으로 찍고 이름은 키부츠. 키부츠의 우 발음이고 요 발음이 단모음 우. 점 3개 있으면 키부츠.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걸 슈렉이라고 하는데 요게 하는 잘못된 이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요거 자체가 하나의 모음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마테는 뭐야? 사실 여기다 점 찍은 것만 사실은 모음 표기긴 한데 지금 현재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냥 이렇게 쓰게. 요게 마치 하나의 모음이죠. 이름은 슈렉이라고 하고요. 우 장모음에 사실은 W라고 이 바브라고 하는 마테를 표기했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쓴 겁니다. 원래는 그냥 슈렉 우 장모음이에요. 자, 요거는 키부츠, 요거는 슈렉 우. 일단 지금은 장모음이라고 그냥 알아두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아닌을 제가 설명한 장모음인 건 맞는데 요거 자체가 하나의 모음일 수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요거까지만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면 자. 파탁, 아모음은 짝대기 하나, 파탁, 단모음. T자 모양이면 이름은 카메츠. 자, 파탁, 마. 맴과 함께 마. 이거는 마라고 읽겠죠. 마, 길게 카메츠. 장모음. 그 다음에 에모음, 점 3개나 혹은 2개가 에모음인데, 점 3개가 혹은 2개가, 점 3개면 합해서 메. 자, 맴과 째레는 메이라고 발음해 주습니다. 메이. 메이. 자, 점이 하나 있으면 미. 여러분 어디가 강세가 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미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이름은 히렉, 단모음, 미. 그 다음에 자, 오는 요거는 일단 제치시고 맨 위에다가 점이 찍혀 있으면 모라고 발음한다. 홀렘, 장모음입니다. 모, 홀렘. 그 다음에 점 3개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무, 단모음, 무. 이름은 키부츠. 이렇게 슈렉이라고 해서 바브에 점이 찍혀 있는 요 형태가 되면은 무라고 길게 발음한다. 요거까지만 오늘 외우시면 됩니다. 딱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요거 마지막 끝나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더 해보고 갈게요. 자,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자,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핫,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핫,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헤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헤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사맥. 맴는 사맥, 아이나, 폐, 짜리, 아임페 차례, 맴는 사맥, 아임페 차례, 코프, 러쉬, 쉰, 신, 타브, 코프, 러쉬, 신, 타브. 그래서 언제까지 외우셔야 되면 알렙 베긴 멜다라 헤이바브 자인 헤트테트 요드 카플라메드 맴는 사맥, 아임페 차례, 코프, 러쉬, 신, 타브 할 때까지 외우시고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요거 자음 보면서 바브, 헤이, 알레프, 레시 요건 차대, 파이널 차대 헤이, 요드, 타브, 헤이, 바브, 베이트, 헤이, 바브 이런 식으로 이거 자음들을 빨리빨리 알아보는 훈련을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많이 해주시고 이거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발음하는 연습 많이 해주십시오. 자, 다음 주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모음 자음들과 그 다음에 모음 표기 아이에이오 모음하는 거 요거 열심히 한번 연습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